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7일 오후 7시 48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에 나와서 3연패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자신이 선거 최고 전문가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 두는 방식이 도무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인 이전에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파리떼를 언급했었다. 윤석열 후보는 전 현직 당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졌는지 잘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35살이 60세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훈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하이에나, 파리떼입니다. 사람을 하이에나와 파리떼, 그것도 저 좌파도 아니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을 하이에나, 파리떼로 비유한 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저희가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한 시점부터 윤 후보 캠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냉정하게 지난 2달 동안 캠프 활동 양상을 보면 표를 얻은 것이 맞나 간표위원이 맞나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헌에 따라서 이준석 위에 있습니다. 당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극상이 있습니까? 아래 있는 사람이 위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이에나, 파리떼?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입당 직후인 지난 8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월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주소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가 오는 10일에서 11일 광주 방문에 동행할지에 대해서는 그날 매우 중요한 선약이 있다. 4대 기지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먼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내용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같이 가기로 한 보도도 있더라. 저랑 논의된 것은 없다. 제가 가고 안 가고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경선 결과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 2030 세대 신지지층을 결합한 세대 포위론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조직 선거론이 득세한 결과다.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다. 당원이 몇십만 명 단위에서 조직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은 5천만 명 국민 대상 선거에서 윤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다. 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접고 대의 명분으로 동참하는 것 외에 뭐가 가능할지 라고 했습니다.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파리 하이에나 갖고는 선거를 못 치른다. 선거 실무에 공백이 다 메꿔지면 제가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파리 하이에나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돼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예절 교육은 안 시키는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갖고 놀려고 합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이 짜고 하이에나, 파리떼 등등 하면서. 그런데 윤석열 캠프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다면은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내부 총질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점인데 윤석열 척결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분열주의자입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의 특징은 분열주의자입니다. 분열주의자의 특징은
이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유아 독존입니다. 그리고 교양 부족입니다. 김종인은 사실상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혼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를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의 고집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크게 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이건 범야권의 승리다라고 하니까 왜 그게 범야권의 승리냐? 국민의힘 승리지. 그때부터 안철수를 거의 저주하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김종인은 국민의힘을 또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지 며칠 안 되는 국민의힘을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종인이 국민의힘과 멀어졌는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니까 계속 윤석열이 김종인을 모셔와야 된다고 합니다. 김종인을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셔오면 그게 선거대책이 되겠습니까? 뇌물전과자를 모셔온 윤석열이 이재명을 향해서 전과사범이라고 욕을 하면은 그게 먹혀들까요? 더구나 윤석열은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인 나와 부패의 몸통인 이재명과의 대결이다. 대장동에서 절대 이재명을 놓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에 전과, 그것도 뇌물 전과자 80대 노인을 데리고 오면은 이재명으로부터는 경멸을 살 것이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갈 것이고 그 김종인을 구속시켰던 홍준표를 지지하는 2030 세대와도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준석을 좀 말려야 되는데 그것은 윤석열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코 이준석, 김종인에게 놀림감이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권한을 10분 발휘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기자들이 이준석 말을 잘 써주니까 자신이 크게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2030 세대로부터 별 표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준석의 가치는 당내에서 가치는 별거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준석을 그래도 저렇게 험한 말을 하고 날뛰어도 눈 감아준 것은 이준석이 2030에 좀 표가 있더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2030에 이준석보다 더 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렇게 촐랑대다가는 훅 불면은 하루아침에 가랑잎처럼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교양 부족이란 걸 느낍니다. 요새 윤석열이라고 한글 이름만 나오고 윤석열 본명을 안 써요. 주석석자에 즐거워할 열자입니다. 마음신변에 있는 윤석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망가지다가 보니까 이준석처럼 저 재성박득한 교양 없는 인물들이 정치판에 많이 나와가지고 말 하나로서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악담을 예사로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동료를 향해서 하이에나 파리떼라고 하는 자가 당대표로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이 이준석을 제대로 잡는 게 대통령 되는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 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부 총질은 당대표가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의 입을 어떻게 봉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특별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윤석열이 제발 이준석 리스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배짱과 권한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기자들은 이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이라고 인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 기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자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황교안 씨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종로에서 출마하라고 했는데 종로에서 출마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사람이 불리한 종로 선거에 파묻혔다가 결국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을 망친 것. 윤석열의 용기, 뚝심, 인내심, 포용력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